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6일 오전 11시 3분입니다.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반국가적 활동을 했다고 해서 지금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을 언론은 충북 동지회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자들이 북한 정권에 보낸 통신문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들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까지 북한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달 16일 충북 동지회 일당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충북 동지회 일당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이들이 2018년 1월 이후 지난 5월까지 73차례에 걸쳐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의 통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작년 7월 18일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에 보낸 통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진보적인 인사로 박원순 시장의 희생에 대한 충격에 더해 대중들의 신뢰와 지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조직이 결집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제안한다고 했는데 이 본사는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과 연계를 숨기기 위해 보고문 수신자를 본사 또는 회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8월 5일 북한 측은 회신을 보냈는데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서자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본다. 그가 당선되면 북한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바라는 통일 대통령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아직은 결론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일단 주시해 보았으면 한다고 회신을 했답니다. 이들은 작년 10월 25일 보고에서는 당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 내용을 북쪽에 알렸답니다. 그 내용은 2020년 10월 20일 송영길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을 접견하고 통일 반묘목 100만 그룹 북녘 이송을 위한 방북단 조직과 대규모 통일 반묘목 단지 조성 등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송 의원으로부터 현 정부의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조직해보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10월 12일 한국 인터넷 매체의 글을 인용한다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하기보다는 선동인데 국힘이 터뜨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저들의 최대 적수를 거꾸로 때리고 대선 국민을 저들에게 유리하도록 돌려보려는 술수에서 비롯된 희대의 정치 드라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국힘 게이트라 불러야 마땅한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힘 게이트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이재명파와 북한 정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월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그랬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를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는데, 대장동 사업은 당분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으로서 모범이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 설계했다고 하다가 요사이는 그 말이 완전히 올가미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유동규와 배임죄의 공동 정범이다, 이것은 무기징역감이다, 이런 비난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민족끼리 TV라는 이 북한 선동 매체는 지난 6일에도 국힘당을 까고 나왔습니다. 누리꾼 민심이 전한다. 화천대유는 국힘당 것이다. 이것도 이재명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목의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국힘당 인사들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국힘당이 역풍을 맞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전한다면서 이런 반응까지 소개했습니다. 국힘당 면상에 강 스파이크를 꽂아주고 싶다. 그런데 중앙일보에 따르면은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북한 농당 정권과 이 선동 매체의 비방은 지난 3월 그가 총장직을 사퇴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같은 달 보수 언론들이 여론을 오도하며 윤비어천과 타령에 열을 올리는 것이 문제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어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5월에는 윤 전 총장은 반기문처럼 반짝했다가 사라질 것, 별이 아닌 별똥별이다 라는 콩트 원고를 내보내기도 했고요. 지난 8월 메아리는 또 여의도 조폭 깡패 등의 저질 표현으로 윤 전 총장을 비난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대표자를 뽑을 것이냐, 김정은의 대리인을 뽑을 것이냐 하는 선거라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면 막을 자 없습니다. 분노 투표로 3월 9일 심판을 해야 됩니다. 반핵 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